자, 안녕하세요. 저 이번 시간에는요, 러닝 포화송 대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멀티베리 카운트 데이터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기 이 논문, Learning Large Scale 포화송 대그 Models Based on Over Dispersion Scoring 라는 이제 논문을 요약을 한 겁니다. 자, 먼저 모티베이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identifiability of the DAG 모델과 같이요. 이 스터디에서도요. 당연히 연구 동기는 causal discovery입니다. 자, causal discovery는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요. 변수들 간의 어떤 causal relationship 혹은 어떤 함수적 관계, functional relationship을 찾는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많은 경우에요. 우리 이런 causal relationship에 관심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예로는요. 여기 보이는 이제 스모킹,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요. 우리 렁 캔서를 유발하는가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요. 또 어떨 때는요. 햄버거를 먹는 행위가요. 사람들의 비만을 초래하는가 이 둘 간에 어떠한 causal relationship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하지만 이렇게 변수들 간에 이런 causal relationship 혹은 functional relationship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데이터 어널리시스 메소드들은요. 코릴레이션에 의존을 해요. 왜냐하면 계산이 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코릴레이션에만 우리가 의존하는 decision making은요. 가끔 가다는요. unexpected bad result를 초래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로는요. 우리 더운 여름에는요. 사람들이 물에 많이 들어가게 되죠. 바다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어한테 공격을 받는 횟수가 늘어나게 돼요. 마찬가지로요. 더운 여름에는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 먹겠죠. 따라서요. 이제 number of shark attack이랑 이제 sales of the ice cream 자체는요. positively correlated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샤크어택 자체는 굉장히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세일즈 자체를 막는다고 하면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효과적이지 않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코릴레이션에만 의존하는 디시전 메이킹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커설 디스커버리는요, 때때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이 방법을 커설 릴레이션십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터벤셔널 익스페리먼트를 이용하는 대표적으로 A/B 테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런 방향성 그래프를 이용하는 그래피컬 모델인 디렉티드 에이시클릭 그래피컬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스킵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디렉티드 에이시클릭 그래프, 대그라고 부르는데요. 대그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저고요. 여기는 제 와이프, 즉 X1과 X2는요. 페런츠에 해당해요. 부모. 그 다음에 X3, 이거 제 아들이거든요. 자, 아들 같은 경우에 유전자는요. 저희 부모한테 왔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페런트부터 시작하는 이 차일드로 향하는 두 개의 엣지를 예상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마찬가지로요. 이 father와 mother 같은 경우에는 genetically independent 할 테니까 엣지가 없는 것을 예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기반해서 모델링하는 게 디렉티드 에이시클릭 그래피컬 모델, 대그 모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런 underlying structure 자체를 어떻게 하면 estimate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을 하게 되고요. 이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면 main goal of the study 자체는요. estimate the causal structure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estimate 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이 변수들 간의 컨디셔널 혹은 marginal independence relationship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1과 X2는요, generical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요, X1과 X2는요, marginally independent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X3가 주어지면요. X1과 X2는요. conditionally dependent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parent와 child는 이제 generically dependent 하죠. 따라서 marginally and conditionally dependent 하다는 게 자명합니다.
자, 이렇게 6개의 marginal, 그 다음에 conditional independence relationship을 바탕으로요. 왼쪽에 있는 V structure라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우리가 리커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요. general case에서는요.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썸션이 추가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정확한 underlying structure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요. 대표적인 예가요. non-Gaussian linear SEM, non-linear additive noise 모델, 그다음에 count distribution DAG 모델, 네 번째가 Gaussian linear SEMs with equal error variances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여기 있는 카운트 디스트리뷰션 대그 모델의 특수한 형태로요. 여기 변수들의 분포가 포화송일 때, 그리고 포화송은요. 대표적인 카운트 데이터를 설명하는 분포죠. 그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우리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카운트 변수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다음에 여기 NBA 바스켓볼 데이터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를 많이 치면 뭐 연봉이 높을 거냐, 안타를 많이 치는 선수가 뭐 2루타도 많이 치느냐, 혹은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가 뭐 삼진아웃도 많이 당하느냐, 뭐 이러한 관계를 많이 관심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표가요. 대표적인 베이스볼, 야구의 타자들의 성적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통계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요. G는요. Number of game played, 얼마나 많은 게임에 출전했는가. 그리고 A, B는 at-bat, 얼마나 타석에 많이 섰는가. R은요. 얼마나 많은 득점을 했는가. H는 얼마나 많은 안타를 쳤는가. X2B는 2루타를 얼마나 쳤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포화송 대그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요. 우리 기본적인 노테이션과 컨셉 자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요. 페런트, 차일드, 그리고 뭐 메리드 노드라는 거 있는데 뭐 메리드 노드까지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identifiabilit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올더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만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올더링은요, 엣지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벡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요, 어떤 노드의 페런트는요, 올더링에서 반드시 그 노드보다 먼저 위치해야 돼요. 따라서요, 올더링의 첫 번째 원소는 나머지 원소들의 페런트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더링에서의 마지막 원소는요, 나머지 원소들, 노드들의 차일드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개념을 그대로 위에 있는 3노드 그래프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제 노드 1과 2에서 노드 3로 가는 두 개의 엣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노드 3는요. 오더링에서 반드시 마지막 원소에 위치해야 돼요. 하지만 1과 2는 서로 어떤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더링에서 누가 먼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의 true ordering 같은 경우에는 1, 2, 3 혹은 2, 1,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그 모델은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프로퍼티를 항상 만족하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요. 이제 대그 모델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요. 각 노드에 부모 노드가 혹은 부모 변수가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곱으로 표현이 돼요. 이 부분도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 3노드 체인 그래피컬 모델이 있죠. 이 그래피컬 모델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요. 이 팩토라이제이션 프로퍼티를 적용을 하면요. marginal distribution of x1, 왜냐하면 x1은 페런트가 없죠. 그 다음에 곱하기 conditional distribution of x2 given its parent인 x1 그리고 x3 given x2 분포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베이지 룰 아시죠? 그걸 바탕으로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두 번째 줄처럼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두 개 중에 다른 건 맨 마지막 항목이죠.
자,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x1과 x3는요. x2가 주어졌을 때 서로 conditionally independent 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요약해보면요.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성질에 의해서 우리 대그 모델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well defined 되고요.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요. 변수들의 조건부 독립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포화송 대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포화송 대그 모델은요, 이제 대그 모델의 어떤 특수한 형태로요, conditional distribution of each node given its parent가요, 항상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rate parameter는요, 항상 이 부모 노드에만 영향을 받고요. 여기 있는 G체인을 우리가 흔히 링크 펑션이라고 하죠. 이 링크 펑션은요, 임의의 양의 함수이기만 하면 돼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rate 파라미터가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포지티브 펑션이어야만 합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팩토라이제이션 프로퍼티랑 같이 연동을 해보면요. 자, 여기 있는 3노드 포화송 대그 모델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혹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돼요. x1은요. 페런트가 없죠. 따라서 marginally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with rate parameter는 lambda1 어떠한 변수의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안 돼요. 하지만 x2는요. x1이 주어졌을 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죠. 위의 정의에 따라서요.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고 하지만 이때의 rate parameter는 x1에 대한 임의의 양의 함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2가 주어졌을 때 x3의 조건부 분포도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고 이때 rate parameter는 임의의 양의 함수인 x2의 양의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요. 이 세 개의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곱한 것으로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구를 처음 했을 때 2015년 당시만 해도요. 멀티베리 카운트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대그 모델이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요. 처음으로 이제 포화송 대그 모델, 이제 멀티베리 카운트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포화송 대그 모델을 개발을 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요. 이 포화송 대그 모델이요. 어떻게 우리 아이덴티파이어블 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이덴티파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어떤 분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 스트럭처를 정확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정확하게 리커버할 수 있는가 이런 from count 데이터 혹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일반적으로는 partially yes죠. 원래는 예전에도 설명을 몇 번 했지만 여기 x1과 x2 사이에 만약에 엣지가 있으면 디펜던트, G2와 G3는 디펜던트죠. G1 같은 경우에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인디펜던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G1이 트루 그래프라고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혹은 인디펜던스 릴레이션십을 통해서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지만 만약에 G2가 트루 그래프라고 하면 x1과 x2가 디펜던트하죠. 근데 G3도요 마찬가지로 디펜던트예요. 그래서 디펜던트하다는 성질만 가지고는요 이 주어진 언더라인 그래프가 G2냐 G3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partially yes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리커버 가능하죠. 키 아이디어 자체는요 오버 디스퍼전입니다. 오버 디스퍼전은요 베리언스가 expectation보다 더 큰 현상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은요 이퀴디스퍼전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고 있죠. 즉 베리언스가 expectation과 같다는 성질이에요. 만약에 G1이요 true 그래프라고 하면요 우리 x1도요 marginally 포화송 distribution, x2도 marginally 포화송 distribution이 되겠죠. 따라서 x1의 베리언스와 expectation은요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x2의 베리언스와 expectation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G2가 true 그래프라면요
X1은 여전히 marginally Poisson distribution이죠. 하지만 X2는요, marginally Poisson distribution은 아니고요. X1이 주어졌을 때의 conditionally Poisson distribution일 거예요. 따라서 X1의 입장에서는 베리언스랑 expectation이 같다는 결론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variance of X2는요, expectation of X2와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우리가 total variance decomposition을 이용하면요, 이제 marginal variance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variance of the conditional expectation 혹은 variance of rate parameter죠. X2의 rate parameter가 양수라고 하면요, 이 variance가 항상 expectation보다 더 큰 over dispersion을 관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건으로 만약에 G3가 true graph라고 하면요, X2는요, equal dispersion, variance와 expectation이 같겠지만요, X1은요, marginally Poisson distribution이 아니게 되죠. 따라서 X1은요, over dispersed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변수가 over dispersed 됐는가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방금 설명한 이제 over dispersion 아이디어를요, mathematical induction을 이용해서 p-node 포화송 대그 모델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말은요, 이 경우에 이제 conditional variance of rate parameter가요, 이제 양수일 때, 이때 conditioning set S는요, 이 노드 J의 일부 페런트를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 경우에 양수라면요, 우리는 포화송대그 모델을 정확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앞선 예제랑 다시 한번 연동을 해보면요. 자, 앞서서는 우리 J가 지금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rate parameter가 이 부분이 되고요. X2의 페런트가 이제 컨디셔닝 셋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요. X2의 페런트는 X1밖에 없죠. 이 G2에서는요. 따라서 이 컨디셔닝 셋 파트가 empty set이 돼서 marginal variance가 되는 거예요. 뒷부분으로 오면 즉 XS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앞부분 제가 바이베릭 그래피컬 모델에서 설명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조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조건을 우리가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요. 이제 모든 페런트가요, 레이트 파라미터의 변동성에 일정 기여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여기 레이트 파라미터가 모든 페런트의 펑션으로 표현된다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포화송 대그 모델에서는요. rate parameter가 arbitrary 임의의 양의 함수예요. 페런트에 대한 양의 함수죠. 이때 임의의 양의 함수라는 이 GJ, 링크 펑션은요. 반드시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 여기에서 계산할 거는요. 컨디셔널 베리언스랑 expectation이지 이 링크 펑션을 이용한 추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 포화송 대그 모델을 학습하거나 혹은 디파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 X와 XJ와 뭐 XK라는 노드가 있을 때 두 개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도 됩니다. 이 부분은요. 일반적으로 포화송 언디렉티드 그래피컬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쪽에서는 well-defined joint distribution 얻기 위해서는요. 항상 negative dependency만 허용이 돼요. 자, 지금까지 이제 population 레벨에서 포화송 대그 모델이 학습 가능하다, identifiable 하다라는 걸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finite sample setting에서 어떻게 포화송 대그 모델을 학습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은요, 앞에서 설명했었던 over dispersion을 그대로 이용할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over dispersion score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over dispersion score는요, 각각의 노드들에 대한 베리언스와 expectation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제 추정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오더링의 첫 번째 원소를 estimate 할 때는요. 이제 모든 노드들에 대한 모든 변수들에 대한 이제 marginal variance와 marginal expectation의 차이를 구할 거고요.
만약에 진짜 첫 번째 원소라면요, 이 marginal variance와 marginal expectation의 이 차인 over dispersion score는요 0이 될 거고, 만약에 첫 번째 원소가 아니라면요 당연히 어떤 양수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오버 디스퍼전 스코어가 가장 작은 거를요 우리 첫 번째 원소로 정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요 두 번째 원소를 정할 때는요 이제 마지널 베리언스를 가지고 오버 디스퍼전 스코어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원소의 possible parent인 아까 추정했던 첫 번째 원소를 기분했을 때의 컨디셔널 베리언스와 컨디셔널 expectation의 차이를 이용해서 오버 디스퍼전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 오버 디스퍼전 스코어가 가장 작은 값을 두 번째 원소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미의 j-번째 원소를 추정할 때는요 first j-1 element를 기분한 상태에서의 conditional variance와 conditional expectation을 추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차이를 오버 디스퍼전 스코어로 구하고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원소 혹은 변수를요 jth element로 정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j가 10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9개의 원소가 이 컨디셔닝 셋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x1부터 시작해서 x9이라고 하는 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지만, 바이너리 케이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요 2의 구순계의 컨디셔널 베리언스랑 컨디셔널 엑스펙테이션을 추정을 해야 돼요. 굉장히 수가 많아지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j가 20번째 원소를 추정할 때는요 2의 19승계, 그 다음 100번째라면요 2의 99승계가 이 컨디셔닝 셋에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이 방법을 그대로 취하면요 이제 샘플 컴플렉시티랑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이슈가 발생하게 돼요. 즉 이 문제의 원인은요 이 컨디셔닝 셋 사이즈가 너무 큰 거고요. 이 스페이스 리덕션 이라는 걸요 모럴라이즈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럴라이즈 그래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모럴라이즈 그래프는요 undirected graph representation of DAG라고 볼 수가 있어요. DAG 모델을 undirected graph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모럴라이즈 그래프의 엣지 셋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기존의 디렉티드 엣지를요 이제 디렉션 빼고요 undirected 엣지로 갖고요, 추가적으로요 메리드 노드, 커먼 차일드를 갖고 있는 메리드 노드들 간의 additional 엣지를 갖게 돼요. 아래에 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경우에는요 x1과 x2는요 x3 커먼 차일드를 갖죠. 그래서 둘 다 결혼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두 개의 디렉티드 엣지는요 오른쪽에 있는 모럴라이즈 그래프에서 보시면 언디렉티드 엣지로 그대로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x1과 x2는 결혼을 했죠. 따라서 이렇게 엑스트라 엣지를 갖게 돼요. 자, 이번에는 이 모럴라이즈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컨디셔닝 셋의 사이즈를 줄이는지, 스페이스 리덕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있는 5노드 체인 그래피컬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체인 그래피컬 모델에서의 트루 오더링은요 당연히 x 1, 2, 3, 4, 5라고 둘 수가 있고요. 뭐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서 오버 디스퍼전 스코어를 이용해서 오더링의 처음 3개의 원소는 정확하게 추정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기존의 방법으로 4번째 원소를 추정하려면요, 이제 여기서 고르지 않았던 x1, 2, 3에서 고르지 않았던 x4와 x5에 대한 오버 디스퍼전 스코어를 비교를 해야 되고요. 자, 이 경우 4번째 원소를 우리가 추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컨디셔닝 셋에는요, 앞서 추정했던 first three elements of the ordering x1, 2, 3가 이렇게 기분되게 되겠죠.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모럴라이즈 그래프를 이용하면요, candidate parent set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candidate parent set은요, intersection of first j-1 elements of the ordering, parent라고 했잖아요. ordering에서 반드시 앞선 원소들만이 페런트가 될 수 있다는 그 정의에 따라서 이제 first j-1 elements of ordering이 jth element
of the ordering의 parent가 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요. 어떤 노드의 parent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directed edge로 연결이 돼야 되죠. 즉, moralized graph에서도요. 반드시 어떤 엣지, undirected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neighbor가 돼야 돼요. 이웃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 두 개의 intersection을 우리가 candidate parent set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선 5노드 체인 그래피컬 모델의 moralized 그래프를 그대로 구해보면요. 이제 체인 그래프는 메리드 노드가 없으니까 디렉티드 엣지가 그대로 undirected 엣지로 변한 위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제 오더링의 네 번째 원소를 예측한다고 할 때, 즉 moralized 그래프랑 같이 결합해서 한다고 하면요. 이제 candidate parent set for the X4 같은 경우에는요. 단 X3만 돼요. 왜냐하면 이 moralized 그래프의 네이버는요. 이제 X3랑 X5죠. 근데 X5는요. first three elements of the ordering이 아니죠. 그거는 X1, 2, 3니까요. 그래서 X5는 제거하고 X3만 X4의 candidate parent가 될 수가 있고요. X5 같은 경우에는요. 이 moralized graph의 네이버는 X4밖에 없는데 X4는요. 앞서 구했던 partial ordering인 X1, 2, 3에 안 들어가게 되죠. empty set 이렇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네 번째 원소를 추정하고자 할 때 X4에 대한 over dispersion score는요. 이제 conditional variance of X4 given X3 빼기 conditional expectation of X4 given X3 이런 식으로 컨디셔닝 셋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X5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marginal variance of X5 마이너스 marginal variance of marginal expectation of X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디셔닝 셋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요. moralized 그래프 우리가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당연히 moralized 그래프는요. undirected 그래프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많은 undirected graphical 모델 러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요. conditional independence tes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거는 MMPC나 히튼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방법인 라쏘 메소드 혹은 L1 regularized regression 같은 것들을 써도 돼요. 자, 이제 moralized graph estimation 다 하면요. 우리 앞서 이제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 스코어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가진 노드를요. 그 해당 원소로 분류한다고 설명했었죠. 그 방법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더링이 나오면요. 이제는 패런트를 다시 한번 추정해야 돼요. 자, moralized graph 앞서 설명할 때 additional, extra 엣지가 메리드 노드들 간에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스텝 3는요. 이 메리드 노드 간에 있었던 추가적인 엣지, undirected 엣지를 지워주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 이제 대그 모델 러닝 할 때 쓰던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테스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기존의 대그 러닝 방법들은요. 스켈레톤이라고 불리는 set of undirected edge without the direction은 다 컨시스턴트하게 러닝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GES, MMHC 혹은 SC 알고리즘들 그대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변수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앞서서 moralized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요. 혹은 이제 설명 변수로요.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모두를 넣었다면 이번에는 possible parent라고 불리는 오더링을 먼저 앞서 스텝 2에서 추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제2번째 원소에 대한 parent를 할 때는 first j-1 elements of the ordering만 설명 변수로 둔 이제 라쏘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방법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골자는 moralized 그래프 추정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 ordering estimation, over dispersion score를 이용해서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L1 regularized regression을 이용해서 parent를 추정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물론 이제 페이퍼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뭐 프로프도 있고요.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참고로 오타네요. 스텝 1.
자, ODS 알고리즘은요, 그 후속 논문인 QBF 대그 모델이라는 페이퍼가 있거든요. 그 관련 페이퍼가 있는데, 자, ODS 알고리즘은요, 이제 다음과 같은 pseudo likelihood 메소드를 써요. 자,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평상시 보던 포화송 L1 regularized regression과 동일하죠. 하지만 ODS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요, 제너럴 포화송 대그 모델, 즉 링크 펑션이 꼭 뭐 로그 링크가 아니어도 돼요. 로그 링크가 아니라면요, 이러한 likelihood를 얻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여기 pseudo likelihood를 쓰는데요. 어떠한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면요, 여전히 우린 서포트 리커버리는 가능해요. 즉 정확한 이 변수들 간의 관계는 못 찾지만 변수들 간의 관계가 있다 없다 이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관해서는 그 다음 논문에 좀 자세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theoretical guarantee 많은 이제 required assumption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L1 regularized regression, 라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incoherence assumption 혹은 이제 sample covariance의 뭐 minimum eigenvalue가 어떤 특정 값보다 커야 된다. 뭐 등등의 조건들이 있지만요. 그 부분은요. 이제 오늘 발표에서 스킵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우리가 스텝 1, 3에서 L1 regularized 포화송 리그레션을 적용했을 때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DM이라고 불리는 maximum degree of the moralized graph, moralized graph에서 가장 많은 네이버를 가진 그 네이버의 수를 우리가 DM이라고 부르거든요. maximum degree. 자, DM 큐브 log p to the 9th, 그 다음에 log p to the 5 plus d에 보다 더 크게 되면은 이 ODS 알고리즘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높은 확률로요. 자, 이 부분 다시 보시면요. 결국요. 샘플 사이즈가요. P에 따라서 증가하게 돼요. 하지만 그 스케일이요. log P to the 9th랑 log P to the 5 plus D예요. 그래서 moralized 그래프가 DM이 충분히 작다면 즉 D도 마찬가지로 작아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ODS 알고리즘은 하이 디멘셔널 세팅에서도 그래프 스트럭처를 높은 확률로 리커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요, 이런 포화송 대규 모델은요, 많은 스포츠 데이터 혹은 멀티베리에이트 카운트 데이터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 시즌에 타자들의 기록에 ODS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봤고요. 자, 이 경우에는 800명 중에요, 탑 25%만 했어요. 나머지 75% 하위권은요, 이제 어떠한 특정 패턴을 보이기가 좀 어려워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75%에 속하는 선수들은요, 뭐 대타 뭐 이런 식으로 한두 경기만 뛴 경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포함하는 게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게 estimated 그래프고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ausal discovery는 unsupervised learning이고 즉 ground truth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엣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설명 가능한 엣지인지 acceptable한 엣지인지 아닌지요. 자, 우리 게임을 많이 뛰게 되면요. 당연히 에페트 타석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게임을 많이 뛰면요. 어때요? RBI, Run Batted In이라고 해서 타점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요. 요 엣지는요.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설명 자체는 되죠. 하지만 조금 더 잘한 설명은요. 언제 타점을 올려요? 우리가 힛 혹은 뭐 2루타 혹은 3루타 혹은 홈런을 쳤을 때 이 RBI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틀렸다, 에러다. 하지만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타석에 많이 서면요. 당연히 안타 많이 치겠죠. 3루타 많이 치겠죠. 2루타 많이 칠 거고 홈런도 많이 칠 거고요. GIDP가 이제 병살타일 건데요. 병살타도 당연히 많이 치겠죠. 비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했는데 여기 앳배트랑 2루탄 연결이 안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미싱 엣지라고 평가가 됩니다. H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1루타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2루타, 3루타, 홈런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엣지를 볼 수가 있고요. 힛 많이 치면 이제 누상에 진루했다는 거니까 득점도 많이 하겠죠. 따라서 여기 득점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힛이랑 이제 홈런이 HR인데 HR은 또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미싱으로 봐야 미싱 엣지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많은 타자들이 홈런 타자들이 아닌 이상 홈런을 안 쳐요. 못 칩니다. 따라서 이건 미싱 엣지 에러라고 보긴 어렵고 이러한 레귤러한 패턴은 없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알맞은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임의의 타자가 아니고 우리가 홈런 타자들만 만약에 분류해서 그 홈런 타자들의 이 타격, 스태티스틱의 관계를 봤다면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요. CS가 cut, stealing 해서 도루 실패일 거고요. SB가 stolen base 해서 도루 성공일 건데 당연히 뭐 둘은 연관성이 있겠죠. 많이 실패한 사람이 많이 성공도 하겠죠. 일단 빠른 사람만 뛸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 뭐 BB랑 IBB가 볼넷이 많으면 intentional based on balls 그래서 고의사구도 많냐? 뭐 당연히 많겠죠. 그 다음에 홈런 타자 홈런 많이 치면 베이스 온 볼스도 많습니다. 고의사구도 많고요.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셀러리는요. 카운트 베리어블은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컨티뉴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냥 분석에 흥미를 위해서 넣어봤고요. 자, 이 경우 중요 변수가 뭐냐? 셀러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이냐 봤더니 득점, 그 다음에 타점, 홈런, 베이스 온 볼스 이렇게 네 가지 변수가 나왔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기 하나 더 떨어져 있는 거 특징적으로 보면요. 힙바이 피치고요. 몸에 맞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뭐 몸에 잘 맞고 이러는 선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변수랑도 엮이지 않고 커넥티드 안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요. 제가 멀티베리 카운트 데이터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포화송 대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identifiability condition을요. over dispersion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요. 당연히 이제 오늘 많이 스킵을 했지만요. 이제 컨시스턴트 합니다.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요. 이 알고리즘이 이제 그래프를 높은 확률로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알고리즘의 computational complexity는 스킵했지만 NP 큐브로요.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을 갖게 돼요. 자, 이러한 알고리즘이 있었고 뭐 추가적으로만 설명을 하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L1 regularized regression의 consistency 증명 혹은 support recovery에 대한 증명은요. primary dual witness method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GLM-NET이라는 패키지에서 이제 coordinate descent gradient method를 쓸 때 이제 computational complexity가 얼마이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OP 제곱의 L1 regularized regression을 쓰니까 NP 큐브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 있는 Learning Large Scale Poisson DAG Models Based on the Over Dispersion Scoring 논문을 리뷰했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